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네, 예.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들어오시고 아까 네. 마이크 올라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또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냥 나이값을 한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근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 그 화면 보시면서 야 이렇게 우리 도의원분들 중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계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 좀 괜찮았는데 저도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어리다 젊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좀 민망하긴 좀 합니다. 아유, 그래도요. 예. 30대면은 이제 아이고 예. 친구들 같은 예. 경우는 예. 이제 회사 같은 데 다니면 예. 이제 대리급이니까 맞아요. 약간 좀 어리다는 얘기가 듣기가 예. 좀 민망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라고 하면. 그래도 도의원 분들 중에서는 젊으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최연소는 아니시구나. 예. 다행히 또 알겠습니다. 올해가 이번이 초선으로 초선입니다. 일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 그 프로필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국어 하니까 제가 지금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실 때 중국어로 좀 어떻게 좀 인사를 먼저 다 건너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했거든요. 예. 저는 근데- 한마디도 몰라요, 중국어. 예. 찡따 아니죠? 이거 찡따오는. 여기 보니까 중국어, 영어 딱 그 프로필에 써 놓으실 정도라면 이거는 프리토킹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번 중국어로 우리 국내에 계신 우리 중국과 관련된 분들에게 한번 인사. 인사말. 예. 大家好，我是经济道议员柳浩准。 뭔지 알 것 안녕하십니까? 같아. 저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입니다. 그렇구나. 그 우리 얘기. 지금 느낌에 대해서 한번 중국어로 한번. 현재 오니까. 很紧张. 긴장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매우 긴장하고 있다. 발음 뭐- 긴장. 비슷한데.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한 한자 단어로 제가 오니까. 골라봤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很方便,很 뭘까? 舒服, 뭘까? 뭐예요? 편하다. 편하다. 감사합니다. 쉐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어까지 그러니까요. 능통한 우리 의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거예요. 많지 않은 나이. 일찍 정치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저는 어릴 때 외국에서 잠깐 생활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쵸. 이방인 또 소수자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적 약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게 됐고요. 귀국하고 나서도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를 탔던 거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다양한 이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삶을 살았고요. 의원으로서는 이제 3년 차지만 또 사회적 약자나 연대하는 삶으로는 예. 활동가로는 올해 한 15년 차 정도 돼서 오래되셨네요. 네. 아니 근데 뭐 그 전에 직장 생활도 잠깐 하셨었다고.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건설회사 예. 다녔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사회적인 약자들을 네. 보면서 정치 입문하시고. 직장 생활할 때 사실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대학 다닐 때 하고 날 대모하고 다니다가 취업했다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만두고 출마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실망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사회적 약자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쪽에 또 많이 또 힘을 쓰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 선배들을 잘못 만난 거죠. 만났던 선배님들이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시는 성평등 운동하시는 분이었고 저도 따라서 그런 동아리 활동 꽤 졸업할 때까지 했고요. 예. 그리고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이라는 이력이 있거든요. 제가 특이합니다.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또 그런 이력이 있고 또 지금 또 마침 또 여성들을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소관하는 상임위가 있어서 마침 좀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여학생회 남성분이 이렇게 임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반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요. 예. 일할 사람 없으니 네가 좀 해. 아니 그거보다는 그래도 여성에 대한 어떤 관점,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제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이 여성 총여학생회라고 가정을 하면 총여학생 활동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 전에도 어차피 뭐 노동자라던가 장인이라든가 이런 음.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활동을 했었고 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저는 여성이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있었고 뭐 같이 일하자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저희 집만 여성 상위 시대인가? 그럴 수 있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겠죠. 예, 너무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뻗으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이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게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굉장히 제가 분노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예. 아유, 저는- 여기는 화 내셔도 되는 장소예요. 네. 예. 전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예. 전철이나 버스 이용하는데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막 이것저것 교통비로? 타다 보니까 예. 7만 원대를 나가는데 경기도가 현행으로는 지금은 1,400원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이. 예. 근데 이거를 1,55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음. 거거든요. 음. 근데 2023년에 이미 이게 음.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아. 근데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 음. 2025년 1,030원까지 올라거든요. 이게 한 4.26% 정도 오른 거예요. 인상률. 근데 전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이면 24% 오른 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서민의 발이 2년 사이에 24% 오른다고 하면 음. 대체 여기서 말하는 서민의 물가는 누가 잡을 것이며 음.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고 예. 대부분의 이제 정책 결정권자가 유류세 인하할 때는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김동연 지사가 기재부 장관 시절에 꽤 여러 차례 아마 유류세를 인하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경기도가 지금 1,000억의 적자가 1년에 1,000억 적자 난다고 해서 이거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음.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 서민에 대한 복지 지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 결정적으로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 방향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음. 가격 많이 안 탄력성이 찾겠죠. 물론 적어서 비싸도 이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겠지만 서민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과연 즐거운가? 예. 서민들의 과연 삶에 이게 밀접하게 미치는 영향인데 예. 물가 인상은 계속 우려하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하면서 막상 전철요금 정말 숨처럼 써야 되는 예. 숨 쉬는 공기처럼 써야 되는 전철요금 올리겠다? 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다 난 반대 입장이다 하신 우리 도의원 분들 저희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목소리도 당연히 예. 듣겠습니다. 한번 예. 배틀 한번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의원- 토론이 별로 없어서요. 예. 토론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와 그 도시철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비판을 하셨을 때 그러면 대안과 어떤 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1,000억의 적자 부분이 음. 저는 충분히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 대중교통에 적자 난다고 저는 적자 내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복지 지출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지출은 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고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대중교통은 그런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뭐 지금 서울의 기후동행 카드가 유사한 예. 그런 무제한권을 도입하는 것도 있고 음. 지금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 지방에 전철이 없긴 하지만 예. 버스 요금 아예 전면 없앤 이제 단위들도 나와요. 예. 그런 이유가 대중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아. 생각을 해요.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음.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좀 아까워서 2번 갈거 한 번 간다. 그럼 그럼 사실 건보료 이제 건강보험비는 더 늘어나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 저는 대중교통을 늘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특히 이제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대중교통이 더 떨어지면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그 유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정책을 기후 정책으로도 보면 사실 지금 기후 정책에는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1,000억이 아깝다고 요금 올리겠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의원님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데 이거 약간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얼굴이 워낙 동안이시니까 그 도의원이라는 걸 다 모르실 것 같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배지 이거를 봐야지만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탈부착식으로 타실 전철 때 그냥 탈 때 빼고 빼고 일할 때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 얘기는 대중교통은 수익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셨는데 아니 그 현재 지역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입니다. 예, 남양주 이쪽에 관련된 또 현안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도시가 다산 신도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아 예. 신도시가 이미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있고 또 예. 이제 왕숙 신도시라던가 양정 역세권이라가 또 택지가
엄청 공급될 예정이라서 예. 그게 아마 가장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뭘 하세요? 그 지역에서는 조금 뭐 이런 거 좀 일단은 해달라.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도시 인프라가 우리가 정말 그렇죠. 그 충분한가? 뭐 기반 시설이 네. 돼 있느냐. 예를 신경 들어서 쓰면 뭐 안 되잖아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어. 것인가,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뭐 하수 오수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회의 특징이 인프라가 깔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사람들 먼저 입주시키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커요. 그런 다양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회적 비용을 왜 새로운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특히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공의 신도시 정책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공공이 재원을 먼저 투입을 해서 인프라 조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남양주가 뭐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도 음식물 처리라든가 하수 오수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에 대한 비용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공공에서 져야 되는 거 지금 시민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져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이건 예.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진짜 공감이 되는데 마구잡이로 그냥 도심만 지어놓고 음. 아무것도 그 뭐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수도권의 베드타운이 남양주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지금 다산 신도시 뭐 굳이 지금 평점을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뭐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요. 한 7.5에서 8.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제 후하시네요. 제가 그나마. 예, 저는 예. 뭐 사실 7.5, 8.5 해봤자 어. 뭐 학점으로 따지면 삐뿔 B 아, 정도라서 그 정도 괜찮죠. A까지는 아. 아니다. 이 이유가 아. 아직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아직 계획 중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예. 뭐 수영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오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예. 지금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이 있었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딜레이 된 거긴 한데 그런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쪽에 임대 아파트도 많아요. 요거 지금 문제되고 있나요? 근데 뭐 다산 신도시가 GH에서 사실 만든 신도시거든요. 예, 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 아파트 유형이 다 있다. 예. 뭐 국민임대, 뭐 행복주택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아닌데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생활복지 뭐 도서관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헬스장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겪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의사 결정 권한은 사실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집주인들이 많이 가지니까 시설 변경 이런 거는. 근데 집주인이 또 GH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경기도의 기관이다 보니까 GH가 예. 그 사이에서 GH와 이주민 주민 사이에서 좀 가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항상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주민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 들어주고 계신 거니까요. 네,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지금 다 남양주시에서 뭔가 좋은 걸로 좀 만들어가야 될 그 의무 네. 같은 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옛날 이야기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예. 저도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지금 몇 번씩 트라이를 하는데 예. 막 경쟁률이 막 12대 1, 막 막 적게 나왔는데 8대 1 막 이래요. 예. 그럼 과연 임대 아파트가 인식이 안 그러니까요. 좋은가? 이건 약간 저는 사회적으로 살기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는 그랬을 수 있으나 예. 지금은 다양한 정책들이 중간에 많이 개입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다산 신도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는 가장 입지 좋은 곳에 임대주택을 놨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예. 나오면 사방이 다 임대주택들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그렇게 했던 정책인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임대주택이 정말 어디 구석에 짱박혀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도시 한가운데에 있어서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야지 이게 주거복지 측면에서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 조금 이제는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새로 재건축하는 하는 단지들 보면 임대주택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하지만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이런 뭐라 그러죠? 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그건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그게 바로 저는 임대주택이 바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출구라고 저는 네. 생각이 기부 드는데. 찬압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기부 보통 찬압이요. 하잖아요. 예. 천압도 있고 또 이런 겁니다. 이제 공공의 행정도 사실 비용이거든요.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용적률을 어떻게 예전보다는 바꿨다라던가 아니면 재건축을 위해서 희생되는 주많은 주변 상황들이라던가 다양한 여건들을 만들어준 게 또 국가고 국가가 그걸 위해서 재원을 썼는데 그럼 내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면 내가 이만큼 이득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한 공유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뭐 1억 원의 이득을 봤으니까 너 5천만 원 내라고 말하면 사실 불편하겠지만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해서 신규로 추가로 공급되는 가구가 100가구가 있으면 이 중에 한 몇 가구 정도는 우리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주거 안정과 이 사익에 대한 환원, 사익을 예. 공익으로 환원시키는데 일조해라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는 걸 단축시켜주는 조건으로 네. 혹은 용적률 상향의 조건으로 맞아요. 그런 걸 많이 제한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제 11대 경기도 의회 처음 이제 초선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의안 대표 발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 많이 지금 의견을 내고 계신다는 거죠, 의원님들 중에. 좀 부끄럽지만 예. 제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많이 하실 것 좋은 거 같아요. 뭐 대표 발의한 거 기준으로 네. 자, 어제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몇 개나 되나. 네. 37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보통 거의 평균이 몇 개 하십니까? 다른 의원? 한 10개 정도, 아. 15개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와. 제가 한 2배 세 넘게 배. 합니다. 예. 그만큼 관심 많으시다는 거죠. 이게 어. 제가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세상사에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예. 또 시민사회랑 제가 밀접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시민사회 다양한 요구들을 제가 대신 의회에 전달하는 것을 제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애인 단체들, 예. 이주민 단체들, 여성 단체들, 환경 단체들, 다양한 뭐 하다못해 교원 예. 단체라던가 예. 학부모 단체, 다양한 의제들을 의회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게 조례로 나타날 경우에는 의안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요거 진짜 내가 잘했다는 것들. 뭐 제가 아마 평생 생각할 것 같은데 가장 중점을 두고 좀 어려웠던 이용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는 거였습니다. 네. 이게 저는 아무래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활동을 제일 주력했었는데요. 경기도 예산을 온실가스 관점에서 그냥 이 예산이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건가 아니면 감축시키는 것인지를 평가하게 해서 예산만 봐더라도 이게 경기도가 온실가스의 감축에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제도인데 예. 이거는 뭐 예산제니까 뭐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아마 이 예산제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환갑까지 한 30년 정도 남았는데 30년 뒤에서도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이제 보람을 느낀다. 예. 요거는 뭐예요?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뭔가 건의를 또 하셨다고. 네,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부모들이 낳은 아동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출생 신고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안 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예.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한국에 왔다라던가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거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좀 수준이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요즘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원래 이들을 위한 이제 체류 자격 연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며칠 뒤인 이제 3월 31일이 만료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도가 좀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이게 함께 법무부 장관의 제도 연장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이 제도가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법무부가 3년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예. 작년에 경기도의 초등학생이 638명, 중학생 126명, 고등학생 49명, 총 813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이 꽤 학교를 다니고 많네요. 있었는데요. 예. 이들이 차별 없이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예. 정말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호준 의원님 오늘 함께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지만 잘한 일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판을 깔아드립니다. 셀프 칭찬 프로젝트 나를 칭찬해. 우리 의원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근에 나 이거 정말 잘했다는 거, 어떤 거? 공치사 한번 쭉 그러니까요. 하십시오. 예.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 그럼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 북부의 청년 단체 분들이 간담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딱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일정들이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제가 간담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좋았던 게 같은 청년으로서 청년 의원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 뭐 아니면 바램,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고민과 이제 불안을 예.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항상 만났던 분들 만나는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래 청년들이 어떻게 경기북부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몰랐었던 게 좀 있었습니다. 예. 이를 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듣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네. 이런 결의를 다지는 아.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일정 포기하고 길 자길 참 잘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의정 포커스 우리 경기도 의회 유호준 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 뭐 함께 실시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중국어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중국어로 하면 청취자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일단 좋은 거는 굉장히 편했고요. 제가 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 좀 덜할 수 있었고 전혀 안 해보이셨는데. 그러니까요. 아우 뭐 언변이 워낙 그러니까. 좋으셔서. 예. 제가 평소에 지향하는 게 이제 좀 정치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하거든요. 음. 다양한 얘기들, 여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주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 임대주택, 대중교통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의제들을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과 또 시민 도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예. 또 나와주세요. 네, 뭐 연락 주시죠. 아유, 자꾸 알겠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오늘 의정 감사합니다. 포커스 유호준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호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